기준금리가 인상이 끝이라. 예. 그래도 대출금리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이 끝이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것을 먼저 보시죠.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폭이 0.6%포인트가 된다고 도이치방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0.6%포인트가 떨어진다고요.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 떨어진다. 이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가 떨어진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0.6%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0.25%씩 금리를 3번 올린 효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폭등하면서 시장에는요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바닥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뭐 다른 말로 하면 FOMC라고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11월 1일이에요. 그 나라 미국의 일정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오늘 11월 1일이지만 지금 미국은 10월 31일이 이제 마감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지금 예,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는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발표 내용은 보나 마나 동결입니다. 동결. 예. 게다가 말입니다. 12월 13일에 다시 한번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때도 동결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10월 19일에 4.990%죠. 10월 30일 현재도 4.903%입니다.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고요. 국채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은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를 예, 다운시켰다. 예, 인하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시장은요 더 이상 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죠. 그냥 5.5% 당분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요. 당연히. 시장은 떨어졌던 시장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예, 나스닥 종합지수는 0.48%가 올랐습니다. 61.76이 올라서 12,851.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만 나오면 나스닥은 쭉 하고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동결한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죠. 마찬가지로 S&P 500 이게 대형주 중심입니다. 0.65%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26.98이 올라가서 4,193.8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4,200이 눈앞에 보입니다. 4,000이 깨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이 컸었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0.38% 올라갔습니다. 123.91이 올라가서 결국 33,000을 회복했습니다. 33,052.8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요, 금리가 동결한다니까 하나같이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금리가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동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각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은요 올라간다요. 올라간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0년 모기지 금리 보세요. 10월 25일 현재 7.90%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7.90%라는 건요. 돈 빌리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서도 미국은 돈 빌려서 지금 집 산다 여기에 난리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뭐 어느 누구든지 말입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놓으면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 부담도 없어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나한테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하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유는 시장에 미국의 국채가 쏟아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가 많이 쏟아지고요. 또 일본도 그렇고요.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시장에는요. 공급이 넘쳐져서 실질적으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있죠. 전쟁이 이렇게 두 개나 수행이 될 때는요. 이게 국채금리가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요. 금리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이 시장하고 상관없이 전쟁하고 상관없이 올라갈 거냐? 네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미중 충돌에 대한 뒤끝도 있고요. 여기에 전쟁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적자 국채를 미국은 많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게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국채금리라는 게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금융채, 은행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채. 은행채는 국채금리보다 덜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요. 국채보다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채라는 게 뭐예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자금 조달 금리가 세잖아요. 대출 금리 높아지죠. 당연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시장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요.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출금리 특히 고금리 대출금리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것은 이제는 당연지사입니다. 단순하게 대출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출금리는 쉬이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제는 굉장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은 폭락했거든요. 오늘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 시장은 단순하게 미국 시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입니다. 중국 시장도 반영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의 상황이 예상보다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폭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럴 때는 시장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또 올립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급하게 서두는 것은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